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6급 시험은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최근 제가 이 총평특강을 찍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좀 전체적으로 쉬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처음 치신 분들은 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웠는데 그건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요 앞에 특히 작년 말에는 정말로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는데 한 4월부터 지금 좀 내려오기 시작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험이 최근 반년 중에는 가장 그래도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그래프 그림이 달라요. 제가 이 일부분 같은 경우는 높이 할 때는 한 요 정도까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속도가 날았어요. 뭐 하나 뭐 지나갔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속도도 많이 안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 3 부분을 이렇게 낮춘 이유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체크만 해도 되는 문제가 이 부분이 한 60%? 3부분이 70%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번 시험은 좀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문제긴 한데, 여러분이 듣기에 글 되게 어려웠는데, 그 글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를 맞추기 어려운 거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니까요. 제가 지금 보는 기준은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는 있죠. 자, 독해도요. 오늘 일부분 독해 이렇게 내도 이게 설마 이게 정말 틀렸나? 라고 학생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어이없어서 오히려 못 찾을 수 있을 만큼 난이도 낮았고요. 단어들 다 용이한 편이었고, 3부분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2편 다 어려웠어요. 아예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뭘 A, B, C, D 순서 나열은커녕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수준이었다면, 올해 좀 전반부, 그러니까 1, 2, 3월 정도까지는 앞에는 쉽고 뒤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2편 다 쉬웠어요. 해석도 쉽고 연결도 쉽고, 그리고 관련사 나왔고, 뭐 수이란, 딴시, 루고 이런 거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 나왔고,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해 4부분 속독으로 훈련이 잘 되신 분이라면 문제 분석을 통해서 글 제대로 안 읽어도 대충 다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쓰기, 최근 쓰기 중에 그래도 가장 난이도 낮은 편이었어요. 어려운 편 아니었어요. 한자도 그닥 어려운 한자 없었고, 내용도 비교적 용이했는데, 이제 만약에 난이도를 한 요 정도로 올린다면 어떤 면에서 올릴 수 있냐면, 너무 내용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걸 뭘 뽑아내서 내가 40%를 골라내야 되지?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내용이 되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표시가 좀 잘 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줄줄줄줄줄 그냥 이야기를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를 뛰어넘나? 어떻게 하지? 요렇게 조금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지만, 그 글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땠는지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는데요. 자, 제가 독해 일부분 강의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문장 분석력 문제예요. 문장 분석력 문제라는 것은, 자, 이 파트 풀 때 여러분 이렇게 쭉 줄치면서 그것도 쫙 이렇게 봐서 답이 나오면 강사하셔야죠. 그 정도면. 그렇게 답 안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SVO,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비었네,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를 문장 분석력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항상 그거부터 먼저 연습을 시키는데요. 자, 52번 풀이하기 전에 요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사실 이 빵추에 대한 얘기는 제가 5급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이 문장 틀린 문장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빠가 도왔대요. 숙제를. 자, 한국말로 문제가 없어요. 아빠가 내 숙제 도와주셨어.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국 사람 생각이 되게 웃긴 거예요. 무슨 아빠가 숙제를 도와? 숙제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빵추를 쓸 때 중국어에서는 2가지 형태로 가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서 끝내시던가, 그래서 빵추 워 하고 끝내시던가, 아니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으시면 사람 플러스 뒤에 다시 동사를 제시하셔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까지는 쓰시고, 숙제가 아니라 숙제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더 자리에 하다 하면 우리가 보통 做作业 숙제하다, 写作业 이래야만 맞는 문장이 되는데요. 오늘 5급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포인트가 바로 6급 시험에 나왔었어요. 地震发生后 지진이 났어요. 许多心理专家 심리 전문가들이 갔어요. 재난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빵쭈 할 거니까 조어는 필요 없겠죠. 자, 사람은 하나 등장했어요. 사람. 이재민 정도 되겠죠. 이재민이, 그리고 계속 보세요. 지진이 초래한 심리 상처.
이러면 명사가 두 개가 그냥 나열이 된 거예요. 이재민, 상처. 이 상태대로 놔두면 상처가 지금 목적어가 될 판이에요. 그러면 숙제를 돕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돕는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동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이재민들이 상처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 치료하다, 뭐 아무거나 말이 되기만 하면 되지만 보통 이治创伤을 많이 쓰니까요. 이治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동사가 들어가줘야 문장 구조가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었고요. 자, 55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적지 않은 학생, 다시 말해 많은 학생들은 자, 복습을 할 때重点不突出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구분 안 하고 막 이상한 단어까지 다 외우고 이런다든지 计划安排不合理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이에요. 계획과 안배가 합리적이지 않은 하는 이 두 개가 뭐를 꾸미죠? 원티. 그럼 이 문장은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잖아요. 후시 원티는 말이 안 되고 후시는 여기 달린 말이에요. 복습의 중점 포인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네끼리 끝난 얘기고 따라서 동사가 또 없네요. 아까 동사가 없었듯이 준짜이 원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림 그려야 돼요. 57번. 쇼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면 요 앞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의 여러분 쇼 위엔인이란 말 돼요? 안 되잖아요. 원인을 어떻게 받아요? 따라서 위엔인을 뭐로 바꿔라? 잉시앙. 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SVO 그림 그리면 바로 호흡이 이상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왔고요. 자, 의미상의 호응 문제. 이게 되게 오늘 좀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래도 되나? 자, 한번 볼게요. 在什么什么중 됐습니다.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 틀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改掉 고쳐요. 고쳐요. 好习惯 좋은 습관을 改掉 习惯은 분명히 따페이가 돼요. 여러분. 틀린 따페이는 아닌데 고치겠다는 건 뭔가 안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埋头读书 그냥 고개 파묻고 책만 보고 不愿动手 손은 꼼짝도 하기 싫어하고 过度依赖老师 너무 지나치게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전부 안 좋구만 내용이 그래서 의미적으로 하오가 아니라 坏习惯 쉽잖아요. 솔직히 그쵸? B 앞에 모르겠어요. 但是 이 나무는 한 다음에 잡으세요. 단지 필요하다. 근데 또 단지 시도 필요하다. 두 번 쓸데없는 말을 겹쳤죠. 한 번만 얘를 쓰든 얘를 쓰든 5년은 그대로. 의미적으로 이상한 거. 晚上我跟妈妈去逛超市的时候 슈퍼에 갔을 때 买了许多蔬菜 채소를 샀다. 그 중에는 똥과라는 채소, 茄子 가지라는 채소까진 좋은데 点心 과자 종류나 양로 고기가 어떻게 채소에 들어가냐는 거죠. 오늘 문제는 좀 벌써 6문제예요, 여러분. 연습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구조 틀린 거, 의미적으로 앞이랑 안 맞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출제됐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뽑아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부 지역, 2부분地区 하지 마시고 局部地区 알아두십니다. 局部地区 한국말로 이상하죠. 국부 지역. 그렇지만 중국어로는 일부 지역. 특히 중국에서 뉴스 그 일기예보 할 때 보면 局部地区有雨라는 말 써요. 일부 지역엔 비가 오겠고. 네, 局部地区. 요즘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 뭐라 그러죠? 초인종 누르는 자리에서 요즘 주인 얼굴 딱 보고 이제 막 열리고 이러잖아요. 얼굴을 인식한다는 말 요즘은 중요해요. 面部识别. 식별한다는 말을 쓰세요. 인식, 认识 쓰시면 안 돼요. 面部识别 이런 표현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아주 중요한 관련사가 나왔었어요. 不管不论 无论 이쪽으로 올수록 좀 더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에 관계없이 보통 또나 예를 쓰면서 다 비하다 혹은 또한 비하다라는 흐름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 A 자리 그러니까 不管 울룬, 불룬 뒤에는 반드시 이 5개 중 하나가 무조건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의문사 하나 좀 보여야 해요. 의문사라 그러면 什么,谁,哪儿,怎么,怎么样 예제 不管怎么样어떻든지 간에 我都짝 썼어요. 대이치난 가야만 해.
그래야 뭐뭐에 관계없이란 말로 이끌고 가실 수 있고 还是呢或者 중에 하나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不管是大人还是小孩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都要来帮忙 다 와서 도와요. 아니면 정반의 문문을 쓰셔도 말이 성립됩니다. 물론 这个菜好不好吃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관계없이 너는 다 먹어야 돼. 되셨죠? 아니면 명사의 나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명사를 나열할 때 그냥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나열하셔야지 중간에 허나 건을 연결고리로 쓰시면 틀리게 되세요. 이거는 사실은 하이시를 넣을 건데 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不管 명사 나열. 봄, 여름, 가을, 겨울. 풀어서 얘기하면 春天还是夏天还是秋天还是冬天를 줄인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나열하는 건 괜찮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这种蔬菜 이런 종류의 야채는 또 很新鲜 항상 신선합니다. 되셨죠? 양면사가 뭐냐? 이 단어 하나가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반대말 두 개로 한 단어가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大小라든지 혹은 高低 이런 게 전형적으로 양면사예요. 두 개의 반대말, 양쪽 면을 다 갖고 있는 단어 不管天气好坏 양면사 날씨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우리는 가야만 할 것 같아.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4급에서부터 외워서 올라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不管 물론 울룬을 쓰려면 5가지. 첫 번째 의문사가 있거나 두 번째 还是或者 세 번째 정반의 문문, 네 번째 명사의 나열, 다섯 번째 양면사. 의문사 还是或者 정반의 문문, 명사의 나열, 양면사 중에 하나가 반드시 보여야 되고 자, 뒤집어서 만약 이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보인다면 앞은 무조건 不管 물론 울룬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64번에 보면 빈칸이 있었었고요. 이런 종류의 마, 고양이는 在何时 수준이 좀 높아 보이죠? 什么时候什么의문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불룬을 넣으시고 작은 또와 함께 써서 뭐에 관계없이 언제든 관계없이 또는 칭추더 칸떠 정확히 볼 수 있다. 각종 물체를 요거 꼭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자, 65번에서 아주 중요한 구문 나왔는데요. 제가 요 바로 앞주죠.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왔어요. 막 했었어요. 여우는요, 구성 성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들을 보면 전부 뭐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동사들. 여우 什么什么 构成组成 뜻은 거의 똑같아요. 뭐뭇으로 이루어지다 혹은 형성되어 있다, 形成 합성되어 있다, 合成 전부 무슨 청, 무슨 청. 요렇게 세트 구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모든 작은 실내는 요 싼 거 什么什么反射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합성은 아니니까 그죠? 네, 组成 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요 什么什么构成, 组成, 形成, 合成 아주 중요한 구문이고요. 자, 그다음 오늘 또 67번에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자동사와 타동사. 이건 사실 영어식 표현이라서 중국어로 하면 不及物动词 언급할 급자를 써서 뒤에 사물이 언급되지 않는 동사, 자동사, 즉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동사, 그냥 주어만 있는 동사. 타동사, 물건을 언급하는 동사, 즉 목적어가 올 수 있는 동사. 이렇게 보시면 다 애들이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위에 단어들은 다들 자동사, 즉 주어만 오지 동사는 오지 죄송해요. 목적어는 오지 않아요. 얘는 생각해보면 누가 죽었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죽이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샤를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목적어가 올 수 있죠. 자, 한 끗 차이지만 목적어가 와야 해요 하고 올 수 있어요는 말투가 달라요. 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어요라는 말은 와도 되고 뭐 안 와도 되고 이 말이죠. 정또는 주어만 와요. 뭐가 증가했다. 시하지야 뭐가 떨어졌다. 뭐가 변했다. 뭐가 사라졌다. 목적어는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밑에는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지하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뜻이 두 개란 말이에요. 얘는 목적어 없을 때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증가하다, 하다 그냥 이렇게 붙겠죠.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붙으면 뭔가를 증가시키다, 증가시키다 뜻이 살짝 바뀌죠. 그래서 뜻이 두 개씩 있어요. 지향기도 보시면 떨어지다가 있고 떨어뜨리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67번 문제 보세요. 人的平衡条件能力 어떤 능력이 떨어지다 하고 목적어 없이 끝났죠. 그러면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빈칸만 봤을 때는 A도 정답이 될 수 있고 C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착륙하다는 너무하고요.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 지향 D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해주실게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샤오추하고 샤오미에 제가 두 개를 적었는데요. 이 6급 동사 두 개는 둘 다 뭔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을 목적어를 싹 없애버린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차이점은 샤오추는 주로 추상적, 예를 들어 샤오추 우회, 오해를 없애버리던가 샤오추 우란, 오염을 없애버리던가 하신 데 쓰시고 샤오미는 구체적, 예를 들어 뭐 라오슈, 쥐를 없앤다거나 디런, 적을 완전 소멸시켜버리겠다거나 이런 사람이나 동물, 해충, 잡초 이런 데 쓰게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독해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독해 4부분, 속독이 가능했었어요. 속독이 가능한데 요즘 문제 경향이 오늘 5급도 좀 그렇지만 조금 크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옳은 것은 이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는데 지금 그런 경우죠. 81번. 처음 시작부터 이런 경우 참 드문데 두 번째 단락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쳤어요. A, B, C, D가 다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여기까지는 말이 똑같았었거든요. 유성체의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놨었어야 돼요. 일단 보기를 다 읽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주로 얘기하는 걸 찾을 때는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 단락 처음에는 어떤 유성체들은 成群的 무리지어서 沿着什么什么轨道 궤도를 따라 绕着太阳 태양을 돌며 공전하고 그 다음 이 표현 꼭 아셔야 돼요. 세미콜론 分号는 문장의 병렬. 예를 들어 샤오리는 기숙사로 갔고 分号 샤오짱은 교실로 갔고 分号 샤오리는 도서관으로 갔고 이렇게 문장을 병렬할 때 얘가 나왔다는 거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병렬 관계. 요시에 류싱티 어떤 유성체들은 혼자서 태양을 공전하고 얘네는 무리지요. 혼자. 그럼 이게 전체 내용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확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뭐에? 운행 특징, 돌아다니는 어떤 움직임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A, B, C가 너무 아닌 말이기도 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 유성체들은 왜? 이건 좋단 말이야. 정확한 말. 闯入地球大气层 지구 대기층으로 돌입해서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찾았어요. 이 글자를.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죠? 为什么? 친절의 앞에 因为와 뜻이 똑같은 由于受地球引力的影响 지구의 만류 인력의 영향을 받아. 끝났죠. 답은 B.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다짜고짜 주로 얘기하는 거, 옳은 것 이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자, 이거 시간 걸리겠죠. 리우싱위에 대해 옳은 것.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리우싱위를 무조건 찾아야 될 텐데 글 끝에 나왔어요. 끝에 나왔어요. 끝나면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쫄쫄쫄쫄쫄 하고 올라갔더니 이 표, 아까 기억나시죠? 이 기호. 또 다른 종류. 그러면 한 종류가 앞에 더 있겠네요. 쫄쫄쫄쫄 타고 올라가면 두 가지의 유성이 있는데 일레이시 한 가지는 하고 얘 설명이 요펀하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고 그것이 즉 리우싱위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리우싱위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서부터 요펀하우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읽고 보기를 읽는 것보다 보기를 읽고 올라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건 길이를 봐야 돼요. 지금은 보기가 또 되게 길어요. 이 네 개를 연결해 볼까? 그거의 길이와 이 길이 전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뭘 먼저 하셔도 시간적으로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길이가 되게 긴데 보기가 짧아. 그럼 무조건 보기부터 읽는 거고.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종류는 장창, 정취, 무리지어 출시에 나타납니다. 它们有十分明显的规律性. 죄송해요. V죠. V. 걔네들은 타머니에 쓰고요. 뭘 갖고 있냐면 아주 눈에 띄는 규율적인 성격.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요. 出现的日期和天区范围 걔네들이 나타나는 어떤 날짜와 하늘의 범위는 大致是固定的 고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因此 따라서 被叫做 이것으로 불리고 즉 사람들이 말하는 流星雨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육안으로看不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못 본다. 每颗之间 그 유성 사이에 간격이 매우 오래 걸린다.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爆发的位置, 위치가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답은 C가 되겠고요. D 아닌가 보고 수이지는 임의로, 무작위로 아무 데서나 막 나타난다. 아니죠. 아까 굉장히 고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C가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또 커요. 이 글에 따르면 옳은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든 문제거든요. A, B, C, D를 기준으로 오히려 찾아 들어가는 흐름이 되셔야 돼요. A. 이런 火流星의光, 빛은 来自太阳, 태양에서 옵니다라고 했는데 火流星이라는 말을 찾았더니 2번 단락에 여기 나와요. 바로 똥똥똥 자리에 火流星 앞에 보면 고온이 유성으로 하여금, 유성체로 하여금 파광하게 하는 거지 태양이란 말은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제끼시고 B, 유성은 외라 뭐를 행성을 돌면서 공전한다. 아까 태양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놨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偶发流星的出现很有规律. 偶发流星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아까 앞에 한 종류 얘가 偶发流星이었어요. 얘는 完全随机的出现, 지 멋대로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규율성이 전혀 없죠. 그럼 요게 맞아야 되는데 확인 한번 들어갈 거예요. 유성체의 质量은 일반적으로 100톤 이내이다. 그럼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될까요? 质量을 찾아야겠죠. 1번 단락에 质量은 일반적으로 小于, 우리가 형용사 뒤에 위가 붙어 있으면 이럴 때 위에 베이스는 항상 비 뭐뭐보다, 大于뭐뭐보다 크시고 또 위 뭐뭐보다 많아요. 따라서 100톤보다 적다, 이내이다. 정답은 D가 되는 겁니다. 한 편 더 볼게요. 두지칭예, 요즘은 많지 않나요? 솔로로 사는, 혼자 사는 청년들에 대한 내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자, 89번. 이 글쓴이는 举朋友的例子, 친구의 예를 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죠?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 예가 나오는 부분을 일단 찾아가야 돼요. 갔더니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라는 말은 2번 단락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2번 단락.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예를 왜 들었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자, 앞에 보면 我过去, 내가 옛날에 실습할 때 接触过大学生, 예, 접촉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생? 不少刚毕业的, 적지 않은 막 졸업한 대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他们会感叹, 그들은 전부 감탄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고독함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친구가 맨 끝에 문장 如果没有这段经历, 이런 경험을 내가 갖지 않았다면 也不会像如今 오늘날처럼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야 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A, 고독함은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야, 진짜 최리 빨리 확립하세요. 직업에 대한 목표를. 네,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C, 혼자 사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좋은 뜻이죠.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게 만든다. 답은 C가 되겠고요. 밍파이 다쉐, 좋은 대학 나와라.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글에 따르면 사회는 어떻게 如何怎么对待空巢青年, 콩巢, 비어있는 둥지, 혼자 사는 이 둥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단 사회예요. 사회가 처음 나온 곳은 5번 단락입니다. 거기서 사회는 하고 나옵니다. 사회는 매우 삐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호황,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切勿, 절대 뭐 하지 마세요. 过分, 지나치게 걱정이나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91번, 이 글쓴이의 관점은 뭡니까? 이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곳은 4번에서 我认为라는 말을 씁니다. 사교적인 방면에서 두지生活, 혼자 사는 생활이
결코 이외죠.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을 펑비 봉쇄하고 완전히 닫아버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관점을 밝혀요. 따라서 정답은 혼자 사는 생활이 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92번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거 주제를 묻는 또 다른 형식이죠. 자, 주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부분은 마지막 문장. 相信有一天 저는 믿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런 젊은이들, 아까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在独处中 혼자 지내는 시간에서 자신을 认识, 인식하고 在调试中 뭔가 조절하고 시험해가는 과정에서 学会生活 생활을 배우고 在不确定中 불확정적인 이런 성격 속에서 자주적으로 사교를 할 수 있고 在复杂的生活中 복잡한 생활에서 平衡点 평형한 곳을 평형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가장 멋있었던 제목은 콩차오 혼자 사는 것은 성장의 일종의 방식이다.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글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콩차오하고 똥똥한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최신 도시병이다. 뭐 이런 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굉장히 비교돼서 좋은 정답이 C였습니다. 자, 오늘 쓰기를 한번 가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 내용은 여러분이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천자를 약 400자로 줄인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볼 때 40%를 골라낸다는 얘기고 이 40%로 줄인 글을 봐도 마치 천자를 본 사람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은 정보를 무난하게 얻어낼 수 있는 글을 써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디커. 이걸 까먹으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겠죠. 그 외에 꼭 썼어야 하는 단어들은 디커가 운동品牌말하자면 다스 같은 이런 어떤 스포츠 브랜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빠시 브라질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꽁차오짠 버스 정류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광가오파이 광고판 이거 못 적으면 또 오늘 큰일이 났을 거고요. 선정 광고하다. 그리고 이 말이요. 따이엔이라는 말을 이 한자 그대로 보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광고 모델 한다는 뜻이에요. 따이엔러는 광고 모델이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오늘 조금 필요했었는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엄청 단어가 한자가 어렵고 이런 건 없고요. 오늘 단락이 되게 많았어요. 이러면 여러분 요약 쓰기 하면서 우리 단락 11개 그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단락이 11개면요. 요약 쓰기 못해요. 한 200자로 줄이셔야 될걸요. 왜냐면 뭐 좀 쓰려고 하면 줄이 또 바뀌어. 원고지 채 못 채우고 한 요까지 끝나면 또 바뀌어. 그러면 얼마나 남는 원고지가 많겠어요. 저는 나중에 5개의 단락으로 줄여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무조건 1번 단락도 40%, 2번 단락도 40%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찍은 총평특강, 특히 지금 제가 이제 5월 걸 한번 보시면 1단락, 2단락 여기는 거의 다 써요. 막 80%, 90%를 쓰고 나중에 아예 막 안 쓰고 어떤 단락은 20% 쓰고 이래야 돼요. 이걸 읽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무조건 40%씩 줄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서 10분 동안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중점이 어디 있고 내가 뭘 끄집어내서 40%로 줄여낼 건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안 되죠.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뒤에 이미 이러면 당연히 이랬겠지 라는 내용은 패스.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과정이 되는 것들도 대부분 패스. 그런 걸 적을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글자 수가. 그리고 대사의 사용에 주의하기. 대사, 인칭을 대신 지칭하는 거. 워, 니, 타. 원래 천자글에서는 탐원이라고 했던 것을 내가 적으면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탐원이라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바꾸고 지시대사 쩌, 나 마찬가지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쓰다 보면 이것이 뭔지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태고한다 그래요. 글을 토이치어 다듬을 때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40%는 잘 골라냈는데 쫙 읽어보니까 뭐가 되게 뚝뚝 끊어져 말이. 그럴 때 그래서도 넣고 수이란 딴슈도 넣고 인웨이 소이도 넣고 이러면서
부드러운 글이 될 수 있게 마지막에 손봐주신다면 더 좋은 장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을 지금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말로 바뀐 상태로 읽어보고요. 40%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쫙 읽어볼게요. 디커는 스포츠 브랜드 회사의 브라질 시장 마케팅 총책임자였는데 얼마 전 그는 그로 하여금 매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임무를 받았다. 두 번째 달라. 이 브랜드는 1906년에 창립했고 한 세기가 넘는 발전을 통해 소속 계열의 스포츠, 용구, 의류, 신발이 세계에서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 브랜드의 브라질에서의 판매량과 지명도는 기타 브랜드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자, 3번 달라. 브라질 시장을 열기 위해 회사는 브라질 수도 중심의 몇 개의 버스 광고판을 임대했고 디커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광고판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아주 인상 깊은 광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4번 달라. 어떤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일까? 어떤 스타를 찾아 광고 모델을 해야 될까? 너무 유명세가 있는 스타는 분명히 비쌀 텐데 만약 예산을 넘으면 어떡하나? 이거 이제 다 생각들이에요. 모두 오랫동안 토론했고 많은 건의를 제시했지만 하나도 디커의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여기서 모두가 누군지는 오히려 뒷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팀장이잖아요. 총책임자. 자기 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팀에 대한 명칭이 좀 나중에 앞으로 좀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의를 마친 후 두 디자이너의 한담이라는 건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디커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스타를 쓰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선전 효과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엔 일반인을 찾아 광고 모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한 명이 내 생각엔 네 이미지 되게 괜찮아. 너도 멋져. 너도 괜찮아. 네가 해봐. 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너도 괜찮으니 네가 해라는 말이 디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생각한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시 쓰면 안 되지만 일단 전통적인 스포츠 브랜드 광고는 거의 모두 세계 체육계 유명인을 찾아 광고 모델로 써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뭐 나이는 아니다서 보면 다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나오잖아요. 차라리 이번에는 일반인을 찾아 버스 정류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을 펼쳐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되게 하자라고 생각했다. 8번. 이어서 디커는 팀을 이끌고 팀. 여기서 팀. 나중에 명확한 명칭이 나올 겁니다. 한 달 넘게 분투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완전한 활동 방안을 설계해냈다. 그들은 그 몇 개의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광고판에는 브랜드의 표지, 뭔가 마크가 있을 거잖아요. 활동 규칙 및 한마디에 아까 그 말, 당신이 되면 당신이 하세요 라는 광고 카피만 있었고 주요 부분은 공백 상태로 비워져 있었다. 가입자는 지정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프로필 사진, 얼굴 사진 올리기만 하면互动游戏,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는 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게임 규칙은 간단했다. 참가자는 한 곳의 버스 정류장을 선택하고 핸드폰으로 위치 확인이 성공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은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네. 자, 참가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고 이와 동시에 참가자가 뛰기 시작하면 도착하는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의 장치가 그가 뛰는데 사용한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이 끝난 후 참가자는 핸드폰에서 자신의 도전 순위를 볼 수 있는데 만약 그가 지금까지 가장 빨리 뛴 사람이라면 뜻밖의 기쁨이 온다. 그것은 곧 종점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즉시 그의 사진이 그 아까 주요한 부분에 팡 뜨는 거죠. 그러나 광고판의 프로필 사진은 결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뒤에 참가자의 도전 속도가 이전 광고의 모델을 초월한다면 이전의 광고 모델의 프로필 사진은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러한 게임 규칙은 마침 광고판에 걸린 아까 그 말, 당신이 된다면 당신이 하세요라는 광고 카피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10번, 이번 활동의 브랜드 선전 효과는 판매팀, 요 말을 나중에 앞에 써야 될 것 같아요. 판매팀. 아까 모두 그게 다 판매팀 얘기하는 거니까요. 판매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전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불러일으켰으며 모두를 잇따라 소리쳤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11번 단락은 디커가 말합니다. 현대인은 경기를 좋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활동에서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심리를 모두 만족시켰고 많은 참가자를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더 관건인 것은 우리는 참가자들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한 1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상입니까? 라고 얘기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40%로 줄여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제 알파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쓰기를 쓰면 원고지가 꼭 두 줄 남아요. 이제 저는 거기에 맞춰졌나 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딱 원고지가 두 줄이 남더라고요. 정말 소름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단락을 확 줄이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여서 읽는 상태에서도 디커가 어떤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면 배경이 되지 않죠. 그래서 디커是一家运动品牌巴西市场的 브라질 시장의
마케팅 총책임자 营销总监까지 쓸 거예요. 쓸 거고 前不久 얼마 전에 그는 接到任务 임무를 받았는데 어떤 임무? 랑他 매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는 말을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倍感压力라는 말을 써요. 안 보이세요? 倍가 매우란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힘드시면 그냥 感到压力的任务를 받았다. 자, 하나도 안 줄였어요. 그냥 다 쓰는 걸로 갑니다. 100% 이용 되셨죠? 이거 X 보이시죠? 왜 안 써도 되냐? 뒤에 보면 브라질 시장을 열기 위해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 브라질에서 잘 안 됐구나. 브라질을 좀 더 개척하려고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요약 쓰기가 아니죠. 이번 단락은 뺍니다. 바로 为了打开巴西市场 하기 위해서 공스 회사는 租下 打开市场했고요. 广告牌 하면은 광고판을 세냈다는 얘기예요. 광고판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브라질이라는 말 쓰실 거예요. 아까도 나왔는데 무조건 중복되는 건 좀 빼주시고 首都中心的几个公交广告牌를 주시한 거죠. 公交广告牌 迪克要做的就是디커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打出 광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광고? 이 말을 좀 쓰면 좋은데 深入人心 어렵지 않죠? 루, 드립자,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2번 패스하고 바로 3번 연결 괜찮나요? 소개하고 그런데 아주 무거운 임무를 받았다. 이런 것이었다.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자, 4번 달라. 생각하는 내용. 어떨까? 어떡하지? 그건 토론을 통해 했을 거라고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빼주시고 여기서 모두를 누구라고 한다? 销售团队 아까 뒤에 나왔어요. 판매팀. 销售团队讨论了很久 오랫동안 토론했고 给出了许多建议 했지만 没有一条 하나도 让 디커로 하여금 뭐하게 눈앞이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은 없었다. 眼前一亮 하는 것은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结束后 해도 되지만 오늘 표현은 散 후이라는 뜻에서 해산했다는 얘기죠. 한 다음 两个设计师的 한 다음 闲聊 한가롭게 하는 얘기가 给了他 이거 启发 영감을 주었다. 요만큼 썼어요. 되셨죠?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他们一个说 그 중에 한 명이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따옴표를 치게 되면 직접합법이 되면서 줄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쓰실 때는 간접합법으로 가실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표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쉼표를 쓰시고 바로 가시는데 이 말을 줄여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我看 내가 보기에는 일반인을 찾아 광고 모델로 하면 될 것 같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이면 他们一个说找普通人代言就可以 라고 말했더니 계속 이어서 另一个人 농담하다 다 취다오라는 말을 오늘 썼지만 여러분 开玩笑的说 하셔야 돼요. 开玩笑的说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점 찍으시고 큰 따옴표 다 하시고 이거는 뭐 좀 외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원고지 사용법에서 우리가 원고지의 문장 부호는 기본적으로 한 개가 한 칸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큰 따옴표가 다른 부호가 있을 때는 항상 한 칸에 다 적어준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그대로 썼거든요. 이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특히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我觉得你的形象也不错. 나는 네 이미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말 你行你上 너도 괜찮아. 네가 해. 거기 올라가. 라고 말했다. 다 쓸 거예요. 다 썼어요. 되셨죠? 자, 바로 이 你行你上这句话 이 말이 뭐였다? 지파는 6급 동사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감정 종류를 불러일으킬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링깐,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많이 쓰는 말이 하오치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거나 죄송해요. 저 이제 힘들어요.兴趣,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거나 이런 사람의 감정 쪽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지파라는 6급 동사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파러 디커더 링깐 불러일으켰다.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 다음 이걸 쓸지 말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쓰지. 그래 우리는 일반인을 찾자. 정말 쓸데없죠. 왜? 일반인 할 건데 이제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로 확 줄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한 달 넘게 물론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그것까지 써가지고는 우리가 이 내용을 끌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안 해도 설계냈으니까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생략을 해내시고 그들이 누군지 갑자기 쓰면 되게 이상해요. 아까 그销售团队 판매팀은 그 몇 개라고 하는 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뭘 썼죠? 회사가 브라질 시장을 열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몇 개의 광고판을 임대했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광고 바이에다가 안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설치했다. 안방 여기 있네요. 안방하고 광고 바이 광고판을 설치했다. 쓸게요. 쓰고 광고 바이상에는 이 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어 있어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바이상 只有 뭐만 있었냐면 品牌的标志 그리고 活动规则以及및一句你行你上的广告语 광고 카피, 광고语 그냥 말씀 없죠. 广告牌的主体部分是一片空白. 우리가 이 표현 되게 많이 쓰죠. 一片空白. 머릿속에 할 때도 더 나올리 一片空白, 나오질리 一片空白. 머리가 허해졌어. 멘붕이야. 이럴 때도 쓰고요. 그냥 공백으로 비어져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썼습니다. 자, 9번 달라. 자, 여기가 줄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요. 핵심을 잘 찾아보면 어디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이 과정, 사이트에 뭘 올리고 하는 과정을 빼고 바로 광고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19이저 很简单 전 썼어요. 마우하우 찍었어요.参与者选定一个公交站选定선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버스 정류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 핸드폰으로 이런 거 다 시간 재기 시작한다는 말은 여기도 나와요. 기록한다는 말이. 다 빼고 바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참가자, 아까 참가자로 계속. 참가자는 选定一个公交站 한 다음 속도로 뭐뭐로 써있죠. 썼어요. 이 最快的速度 가장 빠른 속도로 써. 어디로 뛰어가요? 跑道. 근데 道는 서면어체에서 智라고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跑道, 跑智 어디까지 뛰어가냐면 离自己 자신으로부터 最近的下一个公交站까지 뛰어갑니다. 바로 연결되죠. 참가자는 한 곳의 버스 정류장 선택하고 다음으로 뛰어갑니다. 与此同时 이와 동시에 참가자가 뛰기 시작했단 말은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네, 这两个公交站的互动装置 장치가 뭐를 기록해요? 후이记录他跑步所用的时间 그가 뛰면서 사용한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면 앞에 위치 성공하고 뭐 시간을 재기 시작하고 개인정보를 등록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요 정도면 딱 40%가 돼요. 이 단락 안에서 9번이 조금 더 길어요. 挑战结束后 도전이 끝난 다음 순위 볼 수 있다 필요 없어요. 바로 결과 如果 만약 他跑得最快 그가 가장 빨리 뛰었다면 뜻밖의 기쁨이 온다는 설명이 더 붙은 거죠. 바로 가면 되죠. 종점 버스 정류장 안 쓸래요. 广告牌上立即显示 나타납니다. 他的照片이 나타납니다. 의미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네, 나타납니다. 但是 광고판의 프로필 사진은 결코 고정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왜 필요 없을까요? 뒤에 바뀐단 말이 나오니까 똑같은 말의 중복. 但是 뭐 하기만 하면 只要가 나오거든요. 뭐 하기만 하면 只要后续 후속으로 参与者 도전한 사람 참가자의 挑战速度가 이전에 超越 초월한단 말을 쓰죠. 超越之前的代言人 광고 모델을 초월한다면 那么之前的 이건 다 쓰는 말들이요. 代言人 광고 모델의 照片会被换掉 바꿔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좀 중요하지 않나요? 这些游戏规则正好符合 어디에 부합해요?
광고판에 걸린 빼고요. 你行,你上 이라는 광고 위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 10번 这次活动的品牌宣传效果는 뭐를 크게 뛰어넘었다? 아까 그 판매팀 销售团队的 위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远远超出라는 말을 썼는데요. 뭐超出로만 쓰셔도 돼요. 훨씬 뛰어넘었고, 자, 引发热潮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열기? 全市民的参与 참여 热潮를 불러일으켰다까지만 충분하죠. 그 다음 모두들 잇따라 소리, 이거는 전혀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 디커가 한 말을 살리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살리실 거며, 그쵸? 네. 굳이 또 디커의 말이 이 글에서 중요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런 아이디어로 성공을 했다는 사실까지만 언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11번 단락을 과감하게 빼고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즉 성공했다로 끝이 나면 오히려 끝나는 느낌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에서 3번 단락까지를 이용해서요. 디커가 회사로부터 임무를 받은 거, 그리고 그 임무의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2번 단락은 쓰지 않았다는 거. 네. 4번에서 6번 단락은 회의를 열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두 디자이너가 하는 대화에서 영감을 얻게 된 과정. 7번, 8번을 이용해서 뭐 했고, 광고판 설치하면서 이렇게 주요한 부분을 남겨놨다, 공백으로 남겨놨다까지 나왔었고요. 9번 단락을 이용해서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10번 단락에서 성공했다로 끝나고 11번을 과감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얘죠. 你行你上. 이 광고 카피가 가장 좋겠고, 뭐 굳이 다른 걸로 한다면 창의력 있는 광고,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7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처음 치신 분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셨겠지만 사실 6급에서 이 정도면 딱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또다시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 자꾸 흐름을 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 정도를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또 다음 6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